안녕하세요, 막쌤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시행,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 나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볼 때 항상 일반항 이런 것들 찾고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출제자가 가르쳐준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A8이 0보다 컸으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7도 0보다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A7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건데 A3은 A7-4D가 돼서 결국 A7 플러스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7 플러스 12 A7을 곱해서 64가 됐고 그래서 A7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7이 하나의 값이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요놈의 대칭축에 x는 마이너스 6이므로 결국 마이너스 6보다 작은 하나의 값이 나올 테고 그래서 A7이 0보다 큰 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7이 4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 한 게 A2 값이고 A는 A7-5D가 돼서 답이 19임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 문제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본 결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것,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그림 그려보는 걸 열심히 해서 적용을 시켜보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9번인데, 자, AB의 길이는 8이라고 주어주고 A는 45도라고 줬지만 이 B가 15도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의 합과 같아서 이놈이 60도임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길이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고 그래서 이 길이가 4 루트 2가 되고 구해야 하는 값이 BC 값인데 이 길이비는 1대 루트 3이므로 여기가 루트 3분의 4 루트 2 그리고 여기는 요놈의 2배이므로 이런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공식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었다면 아마 이번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이런 도형의 성질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문제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결국 y는 x 이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도가 45도란 얘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길이비는 1대 1대 루트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6루트 2라고 가르쳐 줬다면 결국 우리는 이 길이가 6임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요놈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다면 요놈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 길이도 알파 플러스 6 이 길이는 알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까지 하면 이게 30임을 알 수 있어서 이 알파가 2임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찾았다면 이 문제 풀이의 80%는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에 2a 플러스 b는 2가 되고 2에 8a 플러스 b는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점의 좌표가 2,2고 이 점의 좌표가 8,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제자가 구하라고 한 값은 a 플러스 b 값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2의 a제곱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a 플러스 b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나눠보면 2의 6a 제곱이 4임을 알 수가 있었고 2의 a제곱은 4의 6분의 1제곱이라서 2의 3분의 1까지를 찾을 수 있었고 요놈과 요놈을 나누게 되면 2의 a 플러스 b가 2의 3분의 2제곱이 돼서 a 플러스 b는 3분의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넣기 문제 풀이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은 학생이라면 괄호넣기 문제는 바로 구하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놈의 길이는 an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루트 3an이므로 이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an 대 루트 3an은 루트 3an 대 pn의 n 플러스 1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pn의 n 플러스 1은
길이가 3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길이도 3이고 이 길이도 3이기 때문에 결국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3이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 an은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1이므로 an은 3n 마이너스 2임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OPN 플러스 1 QN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밑변은 요 길이기 때문에 AN 플러스 1, 즉 3의 n 플러스 1이 밑변이 될 거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루트 3AN이므로 9n 마이너스 6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7번 삼각형 넓이를 SX라고 했는데 A가 90도였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임을 알게 되고, 결국 로그 2의 X에 로그 4의 X분의 16이 되고, 로그 문제 풀이에 아주 중요한 점은 밑을 동일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를 2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을 앞으로 꺼내주고 로그 2의 X에 4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쓴 다음에 이놈을 t로 치환을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t가 0이고 t가 4일 때, 그럼 이 대칭축은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2가 될 때 우리는 최대값을 가짐을 알게 되고, 로그 2의 x가 2가 됐으므로 x는 4일 때, 그 다음에 이 값에 2 대입하면 약분되고 2 대입하면 결국 이 값은 최대값이 2가 나옴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두 수식이 곱해졌다 하면 우리는 2차 함수를 떠올려야 되고, 거기에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수능수학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교점에 있었을 테고 그 교점에서의 x좌표, 그 교점에서 x좌표에서 거기서 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프만 한번 딱 그려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4x제곱 플러스 5라는 그래프를 일단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fx의 대칭축이 x는 1이다. 그럼 우리는 이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a였으므로 a의 x-1의 제곱 플러스 p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2a의 x-1이라는 수식이 나올 거고, 이 a값과 상관없이 1,0을 지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직선의 절대값, 왜냐면 여기에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원래는 2의 x-1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었고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데, 실수 a의 최대값이고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양수밖에 없으므로 이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올라갈수록 이 a는 2a 자체가 f'x의 기울기, x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놈이 커질수록 a 값이 커질 거고, 이쪽이 커지면 이쪽도 커짐을 알 수 있고, 결국 이쪽에서 접할 때, 이 상황일 때 a는 이렇게 그려지고 최대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했으므로 이 x좌표를 알파라고 두면 이 a의 알파 마이너스 1과 4알파제곱 플러스 5는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2a와 요거의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한 8알파는 역시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한 값이 실수 a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고, 알파는 내 편의상 쓴 수식이기 때문에 물론 분수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알파 대신에 4분의 1의 1을 대입을 해서 이제 방정식만 풀어내면 이 문제 풀이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대칭성, 그 다음에 그래프, 아마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도형을 많이 안 그려보고 그래프도 많이 안 그려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뭔가 좀 잘못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들이 붙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설지를 급하게 쓰고 지금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가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냐? 여기가 요 그래프 자체가 2a의 x-1 그래프고, 이쪽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아랫부분을 이로 꺾어 올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것,
처음에 문제를 대충 풀었을 때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런 부분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19번은 포인트는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전체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의 확률을 빼면 된다. 즉 1에서 이 확률을 구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집합이 되려면 이 범위에서 A하고 B의 관계 이것들을 위주로 접근을 해가면 되는데 뭐 이거는 노가다를 해서 구한다 해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A1하고 A2가 1과 2일 때 1과 3일 때 1과 4일 때 1과 5부터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A1, A2 점점점 할 때 이제 이게 2하고 3일 때 2하고 4일 때 2하고 5일 때 2하고 6일 때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을 테고 그냥 이 문제는 노가다를 통해서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억해야 될 거는 전체에서 빼주는 것.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확률이 1보다 큰 애가 2분의 1보다 큰 애가 1, 2, 3번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교집합이 있는 애와 없는 애의 차이를 누가 더 많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 풀이는 쉽게 끝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번 문제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능수학 100일의 기적 거기에서 제시해주는 문제 제 해설 강의를 들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무료로 제공해주니까 그 문제들 제발 다운받아서 풀고 거기에서 적용됐던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런 부분들 많이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두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얘기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합이 이놈이고 곱이 이놈이라면은 요놈 두 개의 합이 이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과 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에서 fx가 x제곱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3x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3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서의 교점이 1과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 구간에서의 큰 놈은 요 파란 놈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이고 1과 2 구간에서 큰 놈의 그래프는 3x 마이너스 1이므로 결국 우리는 fx가 x제곱 플러스 1이고 어느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구간에서 또 fx는 3x 마이너스 1인데 구간 1부터 2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1인데 2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찾아낼 수 있었다면 0부터 1 구간에서는 요놈을 적분하면 되고 1부터 2 구간에서는 이놈을 적분하면 결국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데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대성 모의고사 문제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100일의 기적 수능수학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라는 겁니다. 좋지도 않으면서 풀어라 시간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많이 다운받아 풀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준 건데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는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 교점이 있으면 왜 있는지 도대체 합과 곱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21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발상을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했다면 힘들었을 테고 A3부터 시작을 해서 A3, A4, A5, A6 여기서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을 했다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테고 이게 안 됐으면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수열은 결국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문제 풀이는 쉬워지고 숫자가 없는데 누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데 A1부터 시작해서 가다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A3은 2였고 A4는 모르니까 A라고 했을 때 결국 A5가 될 수 있는 거는 4 플러스 A가 될 수도 있고 2 플러스 A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A3에다 2배를 해서 이걸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A는 2보다 큰 상황인 거고, 밑에 놈에서는 A가 2보다 작은 상황일 겁니다. 자, A4와 A5를 비교를 했을 때 이 경우건 이 경우건 당연히 이놈이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의 2배를 해서 이놈을 더한 놈, 그게 3A 플러스 4와 3A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래서 A의 6은 1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5가 나올 테고 여기서는 3분의 17이 나오는데 A는 2보다 작아야 되므로 요 A는 5밖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로 다시 A2로 돌아와서 요거를 B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자 2B 플러스 2가 5가 되는 케이스, 마찬가지로 B 플러스 2가 5가 되는 케이스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B는 2분의 3이 나올 거고 여기서의 B는 3이 나올 겁니다. 자, 밑에 수식은 이 수식이기 때문에 B가 더 큰 놈이니까 참이 될 수 있고, 위의 수식도 요놈하고 요놈 비교했을 때 2가 더 크므로 수식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A1과 2분의 3과 2, 마찬가지로 A1과 3과 2 이것들을 풀어내서 케이스를 또 두 가지 생각하고 또 두 가지 생각해서 풀어내되, 하나의 조건은 A1이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A1이 큰 경우, 여기도 큰 경우, 작은 경우, 나머지 정리해서 풀어내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하고 있는 수열의 특징은 노가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어떤 독특한 발상 하나, 항들을 더해보거나 빼보거나 뒤에서부터 생각해보거나 이런 류의 발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1등급에서 100점까지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수능 수학 100일 지역 문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 문제들 다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25번은 자 AB가 6이었고 그 다음에 AB와 AD의 길이는 같았고 AC의 길이는 같았으므로, 그리고 여기는 루트 15임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각 A를 세타라고 두고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코사인 세타 구하고, 그러면 다시 이 큰 삼각형에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26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2란 얘기는 결국 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자 이렇게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놈을 미분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임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3xx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2인데, 자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장에서 이놈의 계산도 해봤고 이놈의 계산도 해봤다면 조금 반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놈의 그래프에서는 요놈을 fx 그래프라고 했을 때 k가 양수이기 때문에 y절편은 양수가 돼야 되므로 k가 이렇게 걸쳤다는 얘기고, 결국 여기에 x에 2를 대입했을 때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풀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야매 식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게 되면 저기서 분수가 나올 거고, 분수가 나오면 당연히 답은 안 되니까 2만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그 풀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할 때 그래프 개형들 함수 추론해가는 방법 자체가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점대칭, 선대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문제에서 가르쳐준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가면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과정 평가 문제들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쉽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 내용이 뭐냐면 문제를 푸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뭔가가 눈에 확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수험생들은 문제풀이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기출문제만 믿고 또 그 기출문제만 풀고 그렇게 해서 수능을 보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문제풀이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결국 확률변수 x와 확률변수 y의 관계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지 다른 류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x가 1일 때 y가 10일, x가 2일 때 20일, 3일 때 30일, 4일 때 40일이었다는 얘기는 결국 요 y는 10x 플러스 1이었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계산입니다. 2에 10x 플러스 1은 이놈이 y, 확률변수 y에 대한 평균인데, 그럼 이거는 10 곱하기 2의 x 곱하기 2 플러스 1이므로 21. 다시 분산, 확률변수 y에 대한 분산은 v의 10x 플러스 1이 되고, 이놈이 100vx고, 이 vx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니까 1. 그래서 이 값은 100임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28번 함수. 그러면 g'x는 우리는 증가함수를 따질 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는데, g'x는 fx가 되고, 이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우리는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였으므로 0하고 1이 이렇게 걸치게 되고, 이놈의 함수값이 모두 다 양수를 내면 결국은 x에 1을 넣었을 때, 즉 f의 1이 0 이상만 된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항상 0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5 이상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풀이는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29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30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에서 빼기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출문제에서 배운 내용으로 하자면 결국 흰 공을 서로 다른 세 상자에 집어넣고 검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검은 공을 하기보다는 흰 공을 먼저 할 건데, 흰 공은 개수가 4개이므로 결국은 A, B, C에 넣는 방법을 0개, 4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0개, 1개, 3개를 집어넣는 방법, 0개, 2개, 2개를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1개, 2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의 가지수는 3가지일 거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3가지일 겁니다. 검은 공끼리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하므로, 흰 공을 안 넣었다면 여기에 까만 공을 2개 넣어주고, 마찬가지 여기에 2개를 일단 넣어주면 모든 상자에 들어간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 될 거고, 우리는 검은 공 2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H2를 곱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개를 집어넣고 여기도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2개, 3개, 즉 모든 상자에 2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 있으므로 3개의 검은 공을 세 상자에 빵개부터 시작해서 3개까지 중복을 허락해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3H3, 여기는 빵개인데 2개를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3H4, 여기도 3H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만 한다면 나머지 답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다양한 발상, 문제를 풀 때 공식 외우고 문제 풀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왜 중복조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정리해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0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3차 함수 fx가 나왔다고 해서 수식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F1과 F3은 0이었던 얘기는 X축과 1 또는 3에서 만났던 얘기고, X가 1 이상인 구간에서 F'X가 0이 되는 원소의 개수는 1개다. 그러면 하나 예로 들어서 만약에 1에서 접했고 3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라면 1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1과 3 사이에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그래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3에서 접했다 해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될 텐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게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그래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이런 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X축과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x를 P의 x-알파
x-1, x-3으로 결정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래프가 감소하는 류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조건은 결국 gx가 절대값을 취했고 결국은 요 f의 a-x라는 그래프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의 a-x의 그래프의 특징은 fx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결국 f의 -x 그래프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놈의 그래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수식이 곱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양수인 케이스만 먼저 해볼 건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1, 여기가 3이 있습니다. 물론 y축이 여기 있는지 y축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편의상 뭐 이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3, 이 점은 -1, 이 점은 뭐 그냥 뭐 하나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식이 -p에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놈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 많이 푸는 학생들은 알 텐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1을 예로 들어보면 x는 1에서 결국은 fx 곱하기 f의 a-x라는 수식에서 x-1이 수식이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서 그래프가 꺾어져 올라가게 되고 첨점이 생기므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함수를 곱해서 6차 함수가 됐는데 이 6차 함수의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놈을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이놈은 이놈과 같아져야 되고 이놈은 이놈과 같아져야 되고 이놈은 이놈과 같아져야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 -1이 1이 되므로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을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알파가 되므로 이 알파는 -1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산은 굉장히 쉽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시험은 극과 극으로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쉬웠다는 학생과 어려웠다는 학생들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뉠 텐데 그 두 개의 부류는 일단 개념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했느냐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의 차이, 그리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느냐 그려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 도형을 풀 때 도형을 그려보고 눈으로 보고 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략 80여일 남은 수능까지의 기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대폭 향상을 시키고 싶다면 수능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도대체 이런 문제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능날 대박 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능수학 100일의 기적 그 프로젝트 열심히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길 바라겠습니다.